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16일 목요일 아침 9시 17분입니다. 미국장 먼저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미국장이 이제 우리 선거한다고 어제 하루 쉬어서 이틀간 이제 거래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없는 동안에. 선거 전날에는 3%대 S&P 500 기준으로만 말씀드립니다. 3% 올랐고, 그리고 어제는 그 상승폭을 거의 다 되돌렸죠. 거의 다 되돌렸습니다. 나스닥은 좀 강하긴 강했는데 이거는 아시다시피 미국 대표 지수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미국 뭐 주도 지수다라고 말씀을 미국을 끌고 올라가는 주도 지수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떤 주식시장 전체의 분위기를 대변하는 지수는 나스닥이 아니고 S&P라고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대표성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S&P 500입니다. 그래서 S&P 500 어제 좀 많이 빠졌어요. 이유는 뭐 드디어 이제 제가 얘기한 경제 지표들을 이제 시장이 주목을 해 주더라고요. 실적과 뭐 경제 부진 이런 것들을 드디어 제가 얘기했던 걸 주목을 해주기 시작하면서 빠졌는데 뭐 각종 지표들이 뭐 안 좋게 나왔답니다. 무슨 뭐 주택시장 지수가 어쩌고 저쩌고 뭐 하여튼 다양한 지표들 한 지표가 제가 알기로 한 3개 4개 나왔는데 일단 3개 4개 다 굉장한 쇼크로 나와서 그로 인해서 일단 개파락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날 공교롭게도 유가도 사실 제가 봤을 때 유가 하락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중에가 그러니까 미국 장 시작하기 전에 어제 밤 10시 반 전에 이미 유가가 그 저점을 붕괴시키고 한번 폭락을 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어제 이제 경제지표 안 좋았던 것도 물론 하나의 재료였지만 사실 유가가 폭락했다는 게 또 하나의 이 가장 중요한 이유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경제지표 안 좋은 것도 물론 미국장 하락의 재료지만 유가 폭락이 사실상 좀 더 큰 어떤 트리거가 아니었나 싶어요. 유가는 보시면은 3월 30일 날 19.27달러였는데 어제 저점이 낮아졌어요. 그리고 19.2까지 찍고 왔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어제 그 시초가 자리상 그렇게 이게 막 장대 음봉을 빡 뽑아내고 그렇게 변동성을 줄 만한 자리는 아니어서 그런지 일단은 뭐 그냥 장중에 힘으로 이렇게 눌러버리면서 저점을 붕괴시키긴 했었는데 이게 어쨌든 저점이 붕괴됐다는 얘기는 이걸 힘으로 이 장중에 이걸 갭으로 아닌 장중에 힘으로 그냥 쭉 밀어서 이걸 저점을 붕괴시켰다는 얘기는 아직도 매도 세력 힘이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감산 이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감산 이슈 여기서 나오고 나서 이제 더 폭락하지 않습니까? 사실 감산이 답이 아니라는 거죠. 어제 제가 이제 유튜브 커뮤니티에 글도 좀 써놓긴 했지만은 유가가 반등하려면 제가 봤을 때 뭔가 그 산업의 구조조정이 뭔가 좀 멀쩡하게 보이는 그런 우리가 알만한 기업이 하나가 박살이 나야 이게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은 뭐 아예 그냥 평상시처럼 다시 코로나가 없어져가지고 수요가 회복되든가. 근데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뭔가 망해서 유가가 폭락해서 여기서 추가로 한번 폭락해서 반등 나오는 게 훨씬 빠를 것 같다라고 어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이거예요. 이제는 이 질병 자체 뭐 사망자가 몇 명이냐 확진자가 몇 명이냐 보다는 지금 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침체기입니다. 침체기. 그래서 경기 침체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서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유가, 그죠? 유가가 가장 잘 보여줍니다. 세상에 65달러에서 빠진 건데 아직 그 반등다운 반등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또 빠지고 있다. 유가 빠지기 시작하면 아마 다시 한번 시장에 충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실제로 어제 미국 주식시장이 그렇게 반응을 해줬고, 뭐 그리고 어제 뭐 연준 베이지북 이런 것도 발표가 됐는데 뭐 연준에서도 미국 경제가 더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뭐 이런 예측치가 나오면서 또 시장 투자 심리를 더 끌어내리기도 했습니다. IMF에서도 보고서 하나 나오긴 했었죠. IMF 보고서 여러분들 이건 한번 심심하면 한번 원문 다 보세요. IMF에서 나온 이게 어젠가 이틀 전인가 나온 보고서인데 이제 한국 시장에는 이제 오늘 반영이 되고 있을 텐데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이제 다시 계산을 했어요. 주말 중에 지금 주말이 아니고 어젠가쯤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제 며칠 전에 불러드린 그런 수치보다 훨씬 더 예상치가 일단 안 좋아졌습니다. 2020년 전 세계는 마이너스 3% 경제 성장할 것 같고 선진국의 타격이 상당히 클 것이다. 선진국은 6%대 하락.
그리고 이머징 지수, 그러니까 우리나라라든가 뭐 우리나라가 포함된 이머징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이긴 할 거다라고 이렇게 써 있긴 합니다.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이 분명히 안 좋은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미국 2020년 마이너스 5.9%까지 예상을 한답니다. 유로존의 충격이 특히 크고요. 마이너스 7.5%면 금융위기 때 충격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보다 더 크거나요. 그래서 이런 점들 때문에 이 주가가 반등을 하는 거는 한 6개월쯤 걸릴 수 있다. 보통 경기 침체에서 6개월 정도 반등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라는 얘기를 제가 그래서 드리고 있는 거고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TVIX 들고 계신 분들 다시 한번 또 계실지 모르니 또 어쨌든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모양이 또 한글로 돼 있네. 모양이 조금 좀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이게 사실 제가 원하는 그런 모양은 아닌데, 솔직히 일단은 뭐 희망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좀 그림을 좀 그려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원래는 보통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 이런 기술적인 얘기는 이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세요. 예를 들어서 원래 이제 TVIX가 반등을 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제가 원하는 어떤 저점에 대한 지지력을 만들어 놨다.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이거를 이제 음봉으로 야금야금 박살내 가지고 붕괴시킨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음봉 나오고 나서 개파락으로 시킨 다음에 빡 붕괴를 시켰죠. 이게 지금 현재 TVIX의 대략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시장을 봐왔을 때는 보통 이렇게 어느 정도 지지선이 나왔다. 지지선이 나와서 여기 지지력 갖춰졌는데도 여기서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서 추가로 상승하지 못하고 이렇게 빠졌었다라고 해서, 그렇게 실망감 개파락으로 이렇게 한번 심하게 빠진다. 이거 하루 이틀 정도만에 회복하면 언더슈팅이라고 해줄 수도 있어요. 주로 보통 모양이 이제 요런 식으로 올라와서 다음날 뭐 요렇게 올라오는 거, 요런 거 정도까지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만들어 놓은 이 지지력, 여기서 만들어 놓은 여기 있는 요 지지력을 빨리 하루 이틀 안에 빨리 회복해서 올라가면은 이거 다시 지지력 살아났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여기 나왔던 요 음봉을 좀 안정적으로 이 부분을 좀 감싸고 하는 모습이 나와주는 게 사실 그 정석적이고 훨씬 좋은 그림인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게 아니죠. 어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양봉을 뽑은 게 아니고 이 갭상승을 빡 해가지고 갭상승을 해서 뭐 여기 어디서 바로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간 그림이라 갖고 일단 V자형으로 나왔는데, 물론 이렇게도 올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도 올라갈 수 있는데, 일단 요런 그림이 100점짜리고 요런 그림은 한 60점, 70점 이거밖에 점수를 못 주겠습니다. 그래서 희망은 아직 TVIX 변동성 지수 아직 희망은 한 번 더 뛰어오를 수 있는 희망은 있는데, 희망이 아주 작습니다. 관뚜껑, 지금 표현이 뭐냐면 관뚜껑에 못 박았는데 안에서 들썩들썩 해가지고 다시 못 몇 개 뽑아낸 정도의 기분이라고 생각을 할까? 쉽게 말해서 그 3일 동안 죽었던 사람이 드디어 이제 부활을 하는 약간 그런 느낌? 부활할 가능성이 생겼다라는 점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같은 어떤 경제 불황이라든가 코로나라든가 어떤 이런 악재 이슈가 있고, 예전에 2008년 금융위기 때만큼 빅스가 폭등을 한번 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차로 이런 식으로라도 올라올 수 있다라고 제가 그나마 긍정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게 만약 평상시였으면 이거는 나가리예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그런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다시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오늘 저녁이 아마 미국 만기일인가 그럴걸요. 아마 목요일이구나. 아마 내일이 만기일인가 그럴 겁니다. 지금 만기 앞두고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한번 좀 주의해 보자고요. 이날 3월 말에 나왔던 이 저점이 요날 부근이 3월 23일 날이 이제 만기 끝나고 첫날 월요일이었다는 걸 기억을 해 보세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이렇게 올랐죠. 그리고 지금 다시 만기일 부근입니다. 만기를 기준으로 주식시장에 변곡이 나오고 있어요. 한 달 동안 빠지고 한 달 동안 오르고 그러고 있습니다. 한 달 지났죠. 어떻게 될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을 해보시고, 저는 참고로 계속 저점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나왔던 3월 23일 날 저점 이런 거는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장 S&P 지수 같은 거 보셔도 S&P 같은 거 보셔도 이 왜 자꾸 오타가 나냐. S&P 같은 거 보셔도 만약에 오늘 저녁에 잘 하면은 결국 요 위에 요렇게 올랐던 이 모습, 이거 오버슈팅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쨌든 요즘 하루하루가 참 어쨌든 그죠? 어렵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지. 이거 오버슈팅으로 볼 수도 있어요. 오늘 저녁에 잘 하면은. 그 TVIX 이렇게 올라와서 빠진 거는 언더슈팅으로 볼 수도 있겠죠. 만약에 오늘 저녁 잘 해주면요. 자, 그리고 어쨌든 뭐 그래서 어제 저녁에 다시 안전자산 선호 뭐 이런 랠리가 조금씩 나왔다. 채권이 다시 오르고 뭐 달러가 다시 뭐 좀 강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한국장 얘기까지 같이 해서 한 15분, 10분 이렇게 끊어야 되는데 미국장만 10분을 얘기해 버렸네요. 아무튼 오늘 한국장 얘기는 별거 없습니다. 총선 전날 4월 14일 날 연기금만 사더라고요. 총선 직전에 주식이 빠지는 거는 볼 수가 없나 봐요. 어쨌든 그래서 총선 직전에, 총선 하루 전날에 연기금이 신나게 사서 제가 여기 박스권 안에서 놀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이런 얘기 분명히 드렸죠. 그 14일 날 아침에. 근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고점을 돌파하고 넘어가더라고요, 장중에. 연기금이 꾸역꾸역 사가지고 넘겨놨는데, 자, 그렇다면 어쨌든 누누이 이건 타이밍 싸움입니다. 이게 올라야 될 때 올라야 되고 빠져야 될 때 빠져야지, 올라야 될 때 타이밍 놓치면 빠지는 거고 빠져야 될 때 타이밍 놓치면 오르는 거예요. 자, 지금 올라야 될 타이밍은 몇 번 줬습니다. 올라야 될 타이밍 몇 번 줬어요. 여기서 한번 4월 10일 날, 그 다음날 4월 13일 날 올라야 됐었던 날에 빠졌고, 오늘도 사실 올라야 되는 날이에요. 오늘도 올라야 되는 날이야. 4월 14일 날 연기금이 그렇게 사서 여기 있는 이 매물대를, 여기 있는 저항을 차분하게 굉장히 소화 잘 해줬거든요. 여기 이제 사실상 이제 흐물흐물한 상태예요. 여기 이제 머리 위에 매물대 있는 거는 그냥 하도 박치기를 해서 이제 이거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음봉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건 일단 별로 좋은 사인은 아니라는 거죠. 요즘 자꾸 이제 이 시장 상황이 이러니까 자꾸 제 영상 리플에다가 자꾸 헛소리 하지 말고 빨리 네 뷰를 바꾸는 게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조심하셔야 돼요. 어쨌든 올라야 될 자리에서 오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씩 한번 주목을 해 보시라는 거죠. 일부 분들이 그런 분들이 계셔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올라야 될 타이밍이 올랐다. 그럼 좋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올라야 될 타이밍이 계속 못 오르고 지금 어쨌든 자꾸 음봉을 사이사이 껴넣지 않습니까? 일단 그러니까 우리 모두 조금씩 지금 방향성에 대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건 사실 좀 그렇다, 그죠? 아무튼 오늘 올라야 될 타이밍에 지금 또 음봉 나오고 있다는 건 별로 좋진 않다. 아침 9시 반이라 시간을 봐야겠지만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풋옵션 저점에 대한 지지력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날 4월 14일 날 이거 저점에 대한 이 저점 붕괴시켰었죠. 풋옵션 저점 붕괴시켰었는데 오늘 이렇게 되면 또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방금 전에 TVIX 그림판에 그림 그리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지지선 붕괴시킬 수 있어요. 하루 붕괴됐다가 빨리 다음날 올라오면 하루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하루 이틀까지는 봐줄 수 있어요. 그렇게 반등하는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하루 이틀까지는 괜찮아요. 지금 풋옵션 같은 경우 여기 어떤 저항 이런 게 여기 어떤 지지력이 있었는데 이거 박살내고 14일날 연기금이 이거 지수 올리면서 박살냈는데, 근데 오늘 이거 그럼 풋옵션이 더 박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오늘 또 양봉이 나오고 꾸역꾸역 올라오려고 하고 있다? 이거는 어쨌든 굉장히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 언더슈팅일 가능성도 있어요. 4월 14일 날 빠졌던 게 연기금이 시장이 오버슈팅을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 확인이 된다면요. 그리고 이 가장 중요한 건 환율. 여러분들 환율 보시면 아직 아직 한국의 매도세는 진정이 되지 않은 겁니다. 이거 중요하다고, 이 중요한 패턴이 나온 거예요. 이것도 3월 13일, 14일. 그러니까 4월 10일 날 이 환율이 쭉 빠지다가 4월 10일 날 언더슈팅 나오고 나서 지금 4월 13일, 14일 날 저점에 대한 지지력 완벽하게 테스트 들어가서 저점 지지력 완벽하게 확보했고요. 그리고 오늘 어떤 미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 이슈로 해서 환율이 지금 11원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환율 상승을 바라보시는 분들, 워낙 가치 하락을 바라보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고, 주식 들고 계신 분들한테 굉장히 섬뜩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11원 오르고 있다는 거.
주식이 빠지면서 주식이 올라야 될 자리에서 못 오르고 빠지면서 환율이 11원 튀어오고 11원 튀어오른다라는 거 어쨌든 상당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강조를 드리지만요. 지금 인버스를 그렇다고 야 인버스 사면 떼돈 벌지 않겠냐? 인버스 사는 건 조금 그래요, 솔직히. 매매 자신 있다 그러면은 인버스 하시는데, 제가 이거는 사실 오래 전부터 드린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다시 저점 안 나왔다고 하락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버스는 사지 말라고 하는 게, 인버스로 투기적으로 베팅하지 말라고 하시는 게, 이게 이번에 인버스 까딱 잘못해 갖고 여러분 못 팔고 뭐 그렇게 넘어가면요, 이건 진짜 손절도 못 해요. 앞으로는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성이 큰 베팅이 인버스 네이키드, 인버스만 투기적으로 베팅하는 게 가장 현재 위험한 베팅입니다. 차라리 제가 빠진다고 해도 여기서 그냥 주식 사서 들고 가면 하락하는 거 견딜 수만 있으면 괜찮아요. 뭐 시간이 지나면 뭐 몇 개월 지나면 어쨌든 회복은 되겠죠. 근데 지금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주식 사는 거는 말리지 않지만은, 여기서 인버스 사는 건 솔직히 좀 말려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난 매매가 자신이 있고 동물적인 감각이 있다 하시면 하는 건데, 어쨌든 그 하락한다고 해서 여기서 인버스를 생짜배기로 투기적으로 매수하는 거는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죠. 지금 주식 사는 건 말리지 않겠다. 대신에 조금 고생할 수는 있겠다. 당분간. 그죠? 그 정도 얘기 정도는 뭐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아침 9시 33분인데요. 어떻게 될지는 또 봐야 되겠죠. 어떻게 될지는 봐야겠는데, 지금 현재 일단 모양이 좋지는 않습니다. 유가 뭐 저점을 붕괴시켰고, 환율 오르는 거 이런 거 봐도 상당히 싸합니다. 환율이 어쨌든 너무 튼튼하게 저점에 대한 지지력을 오랫동안 다졌어요. 쌍바닥 나오기도 했고, 지지력 여기서 한번 더 다지기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참 그 얘기 드려야겠네. 그 진정한 반등의 조건,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건 백신 개발이 되거나 아니면은 그 MSBLP라 해서 그 정크본드 매입 조치가 나오면 진정한 바닥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약간 수정을 가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글도 썼지만은 유가가 제가 봤을 때 고려 요인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유가가 뭐 바닥이, 유가에 대한 저점 지지력이 충분히 생겨야 됩니다. 일단 유가가 안정이 돼야 진정한 바닥이 나오는 거고, MSBLP 같은 경우는 그거는 지금 일단 너무 주식이 오른 상태에서, 주식의 반등이 너무 많이 나온 상태에서 나온 호재라서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지금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어쨌든 간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유가가 언제 반등하시는지, 유가 반등이 이번 주가 반등에 주가 진정한 반등의 하나의 좀 핵심적인 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기술적으로도 개인들이 절대 이번에 반등했던 것처럼 이렇게 달라붙으면 그때도 바닥은 나오지 않습니다. 개인들이 포기하는 순간이 언젠가 올 거예요. 개인들이 하방에 확 몰려드는 날이 올 거예요. 지금처럼 분분하지 않고 이제 한국은 끝났어, 한국 주식 재미없어, 이런 날이 올 거예요. 그런 조건들, 유가의 안정화와 개인들의 그런 시선 변화, 개인들의 수급 변화, 이런 게 동반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바닥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좀 또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여기서 마치고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